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운세풀이 중에서 1988년생 무진생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88년생 2021년 신축년이 되면은 34시 되네요. 34세. 예. 이제 막 사회생활 내지 가정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은 초보죠.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그리고 아직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에요. 요새는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이에도 아직 한창 앞 갈 길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과거보다 거의 10년 정도 젊게 살기 때문에 지금 나이는 20대 중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희망이 있는 나이죠, 그죠?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희망도 정말로 희망이 많은 나이입니다. 예. 자, 88년생 좀 유명한 띠죠, 저게. 저 해가 88년 올림픽을 한 해이기도 하고, 그러죠. 무진생이라는 게 저 해에 황금용이라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매스컴에서 상업적으로 어떻게 떠드는 바람에 저 해에 남자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저 해가 아마 남녀 비율이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아마. 예, 황룡띠로 태어나가지고 좋은 친구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또, 경쟁자가 많다는 게 불리한 친구도 있겠죠, 그죠? 네. 하여튼, 좀, 유명세를 탔던, 그런 띠입니다, 저 띠가. 88년생 용띠가. 예, 지금 이제 벌써 사회에서 이제 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나이가 되어 가네요. 예. 자, 용도 보면은 저 해는 황금용, 그다음에 흑용, 백용, 청용, 정용 이렇게 용도 한 5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예, 근데 색깔로 가지고, 띠의 특성이나 동물의 특성 이런 걸 가지고 운명을 보는 거는 그냥 가시거리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동물이 본인이 아니거든요. 본인은 본인이 태어난 날에 천간 오행의 기운이 있어요. 그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천간이 있는데 그 기운 중에 하나를 본인이 타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입니다. 본인 남이다, 나. 예. 자,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띠는 어디까지나, 저거는 조상과 관련된 자리, 조상궁이라고 그러는데, 조상과 관련된 정보나 어떤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고, 좀 더 확대하면은 전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갑으로 태어난 거 하고, 을로 태어났을 때 하고, 병으로 태어났을 때 하고, 무진생의 정보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띠로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게 말하는 거는 운명을 본다는 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모르겠지만 예. 어디까지나 저 조상과 관련된 자리,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각각 다르다는 거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자, 이 동영상을 보시려면 본인이 태어난 천간 오행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갑으로 태어난지 을로 태어난지 아셔야 되는데,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신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은 본인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음양력 구분해 가지고 댓글에 올려놔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예. 자, 이 동영상이 나가는 순서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네. 각 나가는 색깔별로 제가 자막 처리해 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병은 병. 자기 색깔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처음부터까지 다 보셔도 됩니다. 재미있고 공부하시는 분은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좀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찾아들어서. 자, 그러면은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적선지가의 필류 예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적선하는 집안에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집안에 그리고 여러분 본인에게 경사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목부터 시작해볼까요? 무진년 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이 간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오행상으로 나무로서 나무는 중에서도 큰 나무, 거목 이런 걸 상징을 하거든요. 상징하고 비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자, 저 간목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성. 그러니까 안으로 가지는 성질인데 간목은 진취적인 성량,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량, 뻗어가려는 성량, 앞장서려는 성량, 그리고 남을 계몽 선도하려는 성량, 이런 성향이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리드가 되는 성향이 있죠. 내가 두목, 대장하겠다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리고 굉장히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체면을 중요시지.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런 식입니다. 자, 저러한 간목은 또한 어떤 어질 인자하고 어진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속성이 있어요. 사람이 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인자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자비심을 가지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간목이 교육계통도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치계통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쪽에 가서 리드를 하는 쪽, 리더, 두목 이런 쪽이죠. 그런 쪽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간목이 이제 무진년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떤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큰 재물이 주어졌어요. 재물, 물질. 그러니까 돈인데 기본적으로 저거는 물질, 돈도 되고 또 어떤 큰 내가 어떤 무대,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사물이나 물질을 안 그러면 조직이나 이런 것을 크게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어떤 큰 물질이 주어지기도 하고, 내 무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활동 무대가. 그리고 실제로 저 무토라는 것은 무대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무대에서 쓰고 싶어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기에 조상하고 관련된, 전생하고 관련된 정보인데요. 어릴 때부터 또 무대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기도 합니다. 쓰는 거. 또한 어떤 활동력이 넓을 수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간목이 조금 스케일이 있는데다가, 저 무진이라는 자체도 스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케일 있게 놀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자, 저 무대를 내가 끝까지 잘 가지고 쓰면 좋겠죠. 그죠? 쓰면 좋은데, 저거는 이제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저 무대를 내까지 끝까지 가지고 쓰게 되죠. 또 저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저 재물이 하나의 돈이거든요. 까지 오는데 만약에 사이가 안 좋으면은,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저거를 소는 시에 잠깐 왔다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기본적으로 조상과 관련해서 큰 재물이 주어졌다. 저 재물을 내가 나중에 가져올지 못 가져올지는 전체상을 봐야 된다. 이런 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성량은 가지고 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활동 무대가 넓고 스케일이 크고 이런 정도 등등 그죠. 무대에 설리는 성량 이런 등등. 자, 이러한 간목이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간목이 무진년에 봄에 태어나거든요.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그는 뿌리가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쉽게 말해서 베이스가 튼튼한 게, 기초가 튼튼하니까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튼튼한 베이스를 가지고 저 연애에 주어진 저 재물, 물질을 본인이 얼마든지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일단은 간목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뿌리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돼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제주꾼,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어떤 액션을 하고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든요. 남녀 관계없이 나는 능력자로 태어나서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해요. 그런데 저는 무진년에 태어나가지고 이 능력하고 재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는 능력을 발휘해서 저 재물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재물 쪽, 그러니까 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가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본인의 능력이 있고 약간 마이다스의 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재물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좋은데 내가 좀 힘이 약한 경우에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어요. 내가 재주 부리고 저 결과를 내가 다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약하면은 지지를 못해요. 내가 끌려가게 되거든. 재물에, 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어요. 자, 그거를 방지하려 그러면은 반드시 또 저 어떤 재능을 고급적으로 쓰려 그러면은 반드시 공부를 죽으라고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재능이 굉장히 고급화되거든요. 그러면서 저 재물도 내가 충분히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여자분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해서 남편한테 남자한테 이게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약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녀 간에 어떤 갈등이 올 수 있는데 그걸 슬기롭게 잘 선택해야 되는데 역시 슬기롭게 그거를 적절히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내공이 높으면은 그쪽이 통제가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재능, 능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기인은 어디에 있느냐? 예.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주변에 그렇게 보통 많지는 않죠, 그죠? 대부분 기인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훌륭하신 뭐 철학자, 뭐 사상가, 뭐 과학자 이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의 여러분 기인으로 모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달라집니다. 네, 기인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운 이런 쪽에 인연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관운이나 직장운에 인연이 되는 건 좋은데 이 관이나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칼자루를 쥐고 그 권력을 내가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그 권력에 애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평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생활 하기 싫은 직장생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관건이죠. 예. 또한 여자는 이 가을에 태어나야 되면 지금 남편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은 역시 그 관건인데 그 관건은 어디 있느냐? 오직 공부, 라이센스, 학문, 자격, 내공에 있습니다. 그쪽이 잘 갖추어지면은 저 관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종속되고 애속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힘들죠. 예. 또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내가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들어오느냐 이거는 관건은 역시 공부, 학문에서 학문.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내공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격, 학벌이 좋으면은 내가 저 관의 주인공이 되고 관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쓰임을 당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애속 종속돼서 말단 생활을 하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자분은 마찬가지. 여자분은 수준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남자가 기본적으로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남편 복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명심할 것은 공부를 죽으라고 하시라.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시라. 예, 기인은 누구냐? 기인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위에는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과학자, 사상가 등등. 또 요즘 말하는 성공한 케이스의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전부 다 기인이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분을 여러분 기인의 후원자로 모시면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 학문, 라이센스 운인과 인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수준이 있다는 얘기지. 자기 갖춰졌다는 얘기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이론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상상력도 풍부하고, 이론도 밝고 이런 식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본인의 연애 주어진
무진 재물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겠어요. 재물도 추구하고 본인이 무대에 서서 어떤 무대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기본적으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실력은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 간목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간목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2021년 간목이 신축년이 되면 재물운이 들어와요. 재물인데 저 재물은 기인의 재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귀한 재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 재물이라는 것은 저 재물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정한 재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재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뭐 올라간다든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긴 재물이 들어오는 해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자, 그와 아울러서 또한 어떤 올바른 관, 직장, 이런 쪽에, 반듯한 직장, 이런 쪽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관, 명예, 이런 쪽에 볼 수 있는데, 자, 그쪽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성진의 운도 있고, 만약에 새로운 직장, 직업을 구하시는 분은 반듯한 직장, 올바른 직장, 쉽게 말해 정규직 직장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해이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재물 운과 권력, 명예 운이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육신적으로 보면은, 남자는 자녀로 인한 그런 어떤,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고, 여자는 남편으로 인한 어떤 그러한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좀 주의할 사항도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간목은 내년에 남자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 처의 운이 조금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녀 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떤 운도 좀 막히는 해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좀 남녀 다 같네요. 자녀 중에 운이 조금 막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또한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쪽은 미리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육친에 대한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나무. 간목이 큰 나무, 거목이라 그러면 을목은 우리가 다소 연약한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초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넝쿨 식물이라든지 이런 식을 비유를 하는데, 하지만 저 을목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기고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굉장히 강인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약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을목은 단단한 밧줄이기도 해서 꾹꾹 묶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예, 을목은 쉽게 포기할 줄 모르는 아주 끈질기고 건면하고 성실한 이런 게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다 보시면 되겠죠. 예. 환경 적응력 등등 이런 쪽에, 그죠? 자, 저러한 을목도 기본적으로 나무이기 때문에 속성이 어질인, 사람이 어지르고 착하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저러한 을목이 이제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무진년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반듯한 재물, 올바른 재물, 일정한 재물, 안정된 재물운이 주어졌어요. 예, 저거는 본인의 전생과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요. 네, 조상 쪽에서 있을 때 그때 그런 식으로 재물이 굉장히 안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깔끔한 이런 쪽에 일 마무리를 잘하는 일꾼이라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이겠죠. 그죠? 자, 저런 것은, 저 재물은 내가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죠. 그죠? 예. 하지만 저거를 내가 가져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10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내가 저걸 평생 가지고 가고, 쉽게 말해서 조상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상이 누렸든지 부모 때, 내가 어릴 때, 가정적으로 내가 어릴 때 소년기에 누렸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저거는 깨지 말고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성격은 가져갑니다. 치밀하고 꼼꼼하고 이런 성격은요.
자, 이러한 을목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을목이 무진이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뿌리 근원이 튼튼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가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기초 베이스를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저 연에서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취하고 또 다른 쪽에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재능이나 끼, 기술 이런 쪽에 있으면 그쪽도 취할 수 있겠죠. 일단은 베이스 근원이 튼튼하게 져 있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심지어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일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운동부터 뭐 다른 쪽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고,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을목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가 있다고 봅니다.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저 능력은 보니까 연애해 주신 저 재물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마이다스의 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일 내지 어떤 작품이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상당히 능력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수,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까지는 좋은데, 자, 이렇게 재물이란 놈은 너무 크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못 지게 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갈 수 있어요. 재물 따라 삼천리, 돈 따라 삼천리.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이 재물도 그렇고, 본인의 능력이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쓰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격증 내지, 라이센스, 학벌 내지, 어떤 실력이,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능이 고급적인 재능으로 쓸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되면 공부도 공부고, 이제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나와 있는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기인을 후원자로 하게 되면 이 재능이 훨씬 고급화되거든요.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자, 사상가, 과학자, 내지 요즘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자서전 같은 거 많죠. 예. 그분들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저 재능이 훨씬 고급화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사는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좀 약해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갈등 관계가 올 수 있는데 슬기롭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남자를 잘 요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된 어떤 재능, 절제된 대인관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거든요. 자, 근데 내가 약하면은 약간 좀 천방지축 내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절제된 능력 발휘, 대인관계 그것은 오직 공부에 있습니다. 내공에 있어요.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권력과 관련 인연이 되는 것은 좋은데, 권력과 관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권력을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관이라는 조직에 내가 애속 종속이 되어가지고 말단으로 이렇게 하기 싫은 직장 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야 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잘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관건은 어디 있느냐? 공부다, 공부. 공부를 추구하고 하시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높으면은 내가 그 관을 주인공에서 쓸 수 있게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죠? 자, 공부뿐 아니고 우리가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죠. 기인은 나를 도와주는 쪽이죠. 내가 잘 되게 도와주는 쪽이 기인인데 그 기인은 여러분 주위에는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인은 어디가 많이 있냐? 책 속에만, 책 속에. 동서양의 책 속에 수많은 기인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성공한 케이스의 분들 쓰신 책 속에 그분들이 다 기인입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모시면 여러분 인생이 한창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이쪽이 인연이 잘 되거든요. 자,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문 자격 내지 어떤 실력이 갖춰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내공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자, 저 전에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쪽에 관이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재능이나 끼를 발휘한 쪽, 기술을 발휘한 쪽이 나와 있으면 그쪽을 쓰게 되겠죠. 일단은 어떤 전문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공이 있다고 봐셔야 되지. 마찬가지 을목도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본래 공부는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인생이 잘 풀리게 됩니다. 네.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을목이 내년 신축년을 오늘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을목은 무진년에 태어난 을목은 신축이 되면 약간 스트레스네요. 내년에는 조금 내년 1년짜리 신수 운에서는 좀 스트레스가 강해지는 해거든요. 어떤 관 직장이라는 스트레스도 있고 뭐 또 재물,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네요. 그래서 내년에 을목은 지금 나이가 뭘 펼쳐가지고 사업을 할 나이는 아니기는 아닌데 그래도 돈을 움직이는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물질을, 재물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게 스트레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스트레스 좀 강하게 받는 해이기도 하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오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사귀는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돈을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도와줬으면은 그게 나한테 거꾸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을목은 내년에 무진생을 태어난 을목은 내년에 대체로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수성하는 해로 삼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동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수성, 공부하고 수행하는 쪽 이런 쪽이 좋습니다. 네,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스트레스 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을목은 좀 그런 게 있네요, 내년에는. 잘못하면 건강도 조금 해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조금은, 수동적이 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그 외에 육신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네. 남자 관계없이 내년에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조금, 막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 조금, 일이 조금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고 내년 한 해는 쉬는 해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하셨다면은 남자로 인한 어떤 남자의 건강 내지 활동이 좀 막히는 해이니까 그쪽을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이나 활동 이런 게 좀 지체되는 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남녀 공이 또 아래 사람에 인한 어떤 운이 좀 막히기도 하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어떤 건강 이쪽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나이 애들은 어리겠네요. 자, 이상 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하늘의 하늘에 있던 태양을 상징을 하거든요. 태양은 따뜻하고 밝고 광명을 비추어주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죠. 그죠? 만사 만물이 태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죠. 심지어는 무생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만큼 태양은 굉장히 쓸모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쓸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환영받고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 좀 빼고요. 자, 이러한 병화는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고 애절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어떤 성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속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자, 이러한 병화가 이제 무진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병화가 무진년에 태어나면 굉장히 내면적으로 똑똑합니다. 아주 영특한 쪽이네요. 이거는 공부를 해서 똑똑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인연에서 이러한 어떤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학습을 해서 똑똑한 게 아니고 본래 태어날 때부터 내면적으로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인 똑똑함은 나중에 전문직 계통으로 똑똑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가지고 가게 되면 나중에 전문성, 전문직, 내지 뭐 기술 계통의 전문직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문 계통의 어떤 순수한 학문 쪽의 전문직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상당히 총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총명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처음에 잘 안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때 내적인 총명함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 끝까지 가지고 가고, 그렇지 못하고 서로 반복하든지 깨어지면은 소년의 잠깐 똑똑함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 병화가 무진년에 태어나면 굉장히 식복이 있어요. 식복, 먹을 복을 타고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먹을 복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또한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맛 감각도 뛰어나고 이제 미식가죠. 미식가.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를 내가 저 재능을 끝까지 가져가지 말 것이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한 일단은 정보가 주어졌어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졌는데, 자, 저러한 병화도 무진년 태어난 계절에 대한 특성이 있거든요. 자, 무진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벌운, 라이센스운, 자격운 이런 쪽으로 내공이 좀 갖춰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내적인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데 또 성장하면서 공부운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똑똑한 사람, 완전히 전문직 계통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직 계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문을 해서 지식이 습득되기도 하고, 전성적으로 어떤 내적인 똑똑함, 컴퓨터로 말하면은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다 갖추어진 똑똑함이죠. 예,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전문직 계통의 완전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이론에도 밝고 실제로 액션에도 밝은 이런 쪽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공부를 적으로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자, 저 다음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불의 기운인데, 예. 자, 그 튼튼한 기초, 내공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연에 주어진 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겠습니다. 내적으로 똑똑한 재능, 저 재능이 있거든요. 저거를 마음껏 발휘하겠네요. 저게 기술 분야도 되고, 안 그러면 언변 분야도 됩니다. 전문 계통의 언변이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재물 쪽으로 가도 되고, 관 쪽으로 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예체능 쪽에 뭐 전문 기술, 끼를 발휘하는 쪽 내지 기술 쪽으로 가도 되고, 그지? 하여튼,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 현실주의자죠. 이론보다는 현실에 밝고 통박이 빠르죠. 돌아가는 결론이 빠르고, 그리고 일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나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적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 거기다가 본인이 태어난 해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 내지 어떤 재능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하여튼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 있거든요. 아주 머리가, 돈을 만들어내는 머리, 결과를 만들어내는 머리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재물이 너무 강하면은 반드시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이 재물에 끌려가게 돼요. 그 재물에 끌려가게 되면 재물 따라 삼천리 재물의 노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지 또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렇지 않으면 속성속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내공을 높여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쪽에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재물과 저 재능을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단순 어떤 뭐 장사꾼 내지 어떤 재능꾼밖에 안 될 수 있어요. 핵심은 공부에 있습니다. 또한 동서양의 어떤 기인을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기인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죠. 동서양의 어떤 책 속에, 요새 현재는 또 현재 성왕 사람들 어떤 자서전 속에 보면은 그분들이 다 기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후원자, 기인으로 잘 모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인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명예나 권력, 관운이 잘 주어진 거는 좋은데, 자, 이것은 내가 힘이 있으면은 내가 이 권력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이 권력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권력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이 조직이나 권력의 애속 종속이 되어서 말단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은 이게 겨울 되면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잘난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스트레스로 항상 다가오느냐, 이 관건은 어디 있습니까? 예, 역시 공부에 있습니다. 학벌 내지 자격 라이센스 내공이 갖추어지면은 네가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쓸 수 있고, 마찬가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거꾸로 됩니다. 예, 저 관인에 내가 애속 종속돼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자분은 남편 복이 좀 많이 떨어지가지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적인 존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관건은 공부에 있습니다. 특히 이 병화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쓸모있는 사람, 각광받는 사람 이러기 때문에 어디나 환영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항상 희생봉사는 좋지만은 내가 있고 나서 내 밥그릇을 챙기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 이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병화가 내년 신축년 2021년이 되면 어떤 정보가 어떤 상황이 들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자, 병화는 내년이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액션을 해서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서 본인이 취하고자 하거든요. 자, 그 결과는 재물도 되고 작품도 되고 어떤 생산품도 되고 이런 건데, 좌우지간 병화는 나는 내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내년에 액션을 하겠죠. 쉽게 말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그만두고 내일 한번 해보겠다고 나설 수도 있을 것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을 위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도 생길 수 있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화는 내년에 태어난 해의 재능하고 맞물려가 좌우지간 재능 끼를 마음껏 한번 부려보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뿌리가 좀 약하거든요. 근원이 좀 약하거든요.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제주 부려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말은 아주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상을 보고 이게 대운 시운 다 따져보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 다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 일을 하시는 건 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 조금 주의해야 되는 남녀공의 부친의 건강이나 운이 조금 막히는 해거든요.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큰 재물이 한번 잠기네요. 예, 그래서 내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금 묻고,
그 다음에 남녀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좀 애로사항도 있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이나 운이 조금 막힌 해이기도 하네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나 할머니의 건강이 좀 신경 쓰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형제간에 좀 운이 막히는 것도 있고, 육친관계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병화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이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불을 상징하는데, 저 불은 병화가 하늘의 태양을 상징한다면, 정화는 하늘의 달과 별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은 빛나는 게 아름답고 매혹적이죠, 그죠? 매력적이죠, 그죠? 약간은 신비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한 불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저 정화는 약간 무지나 문명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 좋죠, 그죠? 또한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 우리가 전기불, 촛불, 이런 그런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 정화가, 여자가 정화로 태어나게 되면은 도화의 불 비슷한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성으로부터 어떤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정화도 또한 어떤 밝고 상냥하고 어떤 애절 바르고 친절한 이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정화가 무진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똑똑하네요. 이거는 밖으로 외면적으로 똑똑합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언변이 똑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요. 조상과 관련돼서 전생과 관련돼서 똑똑함이 주어졌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 사주는 어릴 때부터 본인 호기심도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고 액션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어릴 때 부모님들이 통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부모님을 가르치려 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걸 다 지적하려고 이렇게 들기도 하죠. 그만큼 굉장히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겉으로 똑똑한 거죠. 자, 저거는 언변적 재능인데, 언어와 행동이 똑똑한 건데, 자, 저 재능은 끝까지 가져가면 좋죠. 가져가면은 저거는 언론계통이라든지, 교육계통이라든지, 정치계통, 이런 쪽으로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저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 못 가지고 가느냐는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가 유중하고 좋으면 가지고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 가지고 갈 수 있겠지. 소년의 똑똑함으로 끝나볼 수도 있죠. 그죠? 또한 이 정보는 조상 때 한번 크게 흥했다가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들어있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릴 때 환경이 부모까지 만약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 어릴 때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나면은 아주 크게 잘 될 수 있고 출세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저러한 정화도 이제 무진년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보면은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운, 자격 확보운, 내공, 일단은 어떤 수준이 갖춰지겠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이 갖춰집니다. 거기다가 태어날 때부터 외적으로 똑똑하죠. 그죠? 이게 두 개가 같이 잘 어우러지면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면 아주 유능한 똑똑한 전문 자격을, 그러니까 내공도 있으면서 똑똑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특히 언변적 언론 쪽으로, 이제 안 그러면 전문 기술 쪽으로, 이런 쪽으로 아주 잘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도 갖추어지 있으면서 똑똑한데,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도 좋고 그냥 출력 기능도 좋은 이렇게 어떻게 만능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기초 베이스가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내공이 있죠, 힘이 있죠, 기가. 자, 그것을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저 어떤 재능,
특기 저거를 마음껏 발휘하겠어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하는 오직 나의 누가 뭐래도 막지 마라 내 길을 간다 하는 어떤 의지가 강하죠. 예, 주체 주관도 강하고 고집도 있고. 예, 그 길을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내비둬야 됩니다.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분들 하세요. 예, 그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 내공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진 않거든요. 예, 그렇네요.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쪽으로 감각이 있고 자질이 있는데 저 물질, 재물 굉장히 현실주의죠. 이론보다는 현실. 그리고 어떤 통밥이 빠르죠, 그죠? 예, 예. 그리고 판단력도 빠르고 또 일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나 사업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죠. 저기에 또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이다스 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재물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저 재물이 너무 크면은 내가 관리 통제해서 취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된, 내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을에 태어난 저 정화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을 올리셔야 됩니다. 자격증, 라이센스, 이런 쪽으로 학벌, 이런 쪽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재물을, 저 재능을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쓰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내공이 수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기인을 만나서 후원자를 만드는 게 좋아요. 자, 기인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맞느냐?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철학가, 과학자 내지 근래에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책 속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저 재물과 저 재능이 훨씬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훨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예, 기인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원,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명예나 권력과 인연이 되어진 것은 좋은데, 이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칼자루를 쥐고 내가 사용하는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권력이나 조직이 애속되어가지고 말단으로 평생 동안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은 이게 남편하고도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아니면 남편이 나한테 기본적으로 항상 스트레스 작용할 것이냐도 관건이죠, 그죠? 자, 이거는 어디 있느냐? 역시 공부에 있습니다. 공부를 주고받고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지 어떤 실력이 갖추어지면은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직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남편한테 종속 애속돼 가지고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중요하죠. 예. 이러니까 정화는 무조건 죽으라고 공부하십니다. 특히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굉장히 사람이 쓸모가 있고 환영받고 유용한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굉장히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희생봉사가 좋기는 좋지만은 내가 있고 나서 희생봉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밖을 항상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을 수성한 후에 희생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봉사도 좋지만은 내 내공을 높이는데 항상 초점을 맞추시라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정화가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신축년의 운세를 보면은 정화는 연에서 주어진 저 재능과 함께 내년에 정화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본인이 마음이 가는 쪽으로 깊이 빠져든 쪽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저 결과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나는 전문이나 어떤 전문 기술이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심리가 강한데, 연에서 저런 기술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은 내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말, 정화가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내 근본 베이스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 에너지 기만 좀 많이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액션을 하는 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본인의 어떤 취미생활에 이렇게 빠지는 건 관계없지만은 어떤 돈이 투자라든지 뭐 액션을 해가지고 또 생산하는 이런 건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특히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물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능해요 보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조금은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신 분은 가능한데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힘이 딸리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안 펼쳐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얘기도 하네요. 마찬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관계 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슬기롭게 잘 하셔야 되는데 어지간 내년에 정화가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가을 겨울생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자, 그 외에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과 남자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 처의 건강하고 처의 운세가 조금 막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신 분은 내년에 현금의 흐름이 조금 막혀요. 유통이 조금 막히거든요. 또 남녀 공이 아래 사람을 위한 운이 조금 막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 운이 조금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또 장모님이나 또 할머니의 건강 이쪽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정도만 육친관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정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 큰 산을, 태산,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저 무토는 굉장히 중후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 믿음을 중요시기죠. 그죠? 예, 그래서 가볍지 않죠. 그죠? 신중하고 이랬는데 자 이제 그러면 다 좋은데 조금 속을 잘 안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애정 관계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속은 깊습니다. 자, 저러한 무토가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무토가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관이 굉장히 강하네요.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굉장히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몸과 마음의 기초가 튼튼하고 몸과 마음의 주관이 굉장히 강하다,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인지는 이제 다른 쪽에 태어난 월 일시에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을 취할 것이요, 관이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할 것이요, 재능이나 끼나 기술이 쪽으로 나와서 그쪽을 취하게 되겠네요. 또한 무토가 무진에 태어나면 재물의 창고를 타고났는데 저게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서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못 취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도 태어난 계절별에 따라 특성이 다르거든요. 자, 무토가 무진년,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좋거든요. 그쪽으로 인연이 잘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상과 관련된 자리에서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 권력과 관은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권력이나 관계통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네. 자, 그렇지만은 반드시 또 조건이 좀 따릅니다. 그렇게 고급적인 관 내지 어떤 권력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증 내지 뭐 또 학벌, 실력 이런 쪽이 있어야 되겠죠, 그지? 예, 그쪽만 갖추어지면은 관운이 아주 잘 좋을 것 같아 보니까. 예. 또 동서양의 책 속에서 많은 기인들을 만나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쪽에 여러분들의 기인이 많이 있거든요.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는 학문어, 라이센스, 학벌은 조직이 기본적으로 내공, 실력이 그냥 갖춰져 있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내적인 실력이 갖춰지고 수준이 있겠죠. 그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론가 내지 어떤 아이디어맨,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쪽이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저 실력, 내공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뭐 교육교사는 관을 쪽으로 하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재무를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 지식이, 전문 어떤 기술이나 재능, 끼를 발휘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어떤 학문 쪽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전문 자격이나 학벌이 조직다 보시면 되겠죠. 예.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갈 것이냐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 재능, 재주꾼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프리랜서 심리가 강하네요. 자, 태어난 연에서 주어진 저 자존심 내지 어떤 자립심, 독립심 내지 저것과 어우러지면은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my way.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거는 좋습니다. 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살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의지, 남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지라 이런 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좀 갈등 관계도 올 수 있는데 그는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는 게 좋아요. 내 능력을 펴고 살면서도 남편을 잘 요리하면 좋죠. 그죠?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가 좀 필요하네요. 예, 무토가 무진인에 되어가지고 그렇게, 베이스가 약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학문적인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학벌, 이런 쪽이 좀 갖추어지면 좋고,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겠죠. 예, 기인은 동서양에 유명한 책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거기 있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모시면은 여러분들의 저 재능, 저 어떤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고급 재능 능력이 되겠죠. 그죠? 네. 아마 프리랜서로 살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야 되면 양력으로 11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좋아져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죠. 이론보다는 통밥이 빠르고 굉장히 일꾼이고 예.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자질을 다 가지고 태어났죠. 그죠? 예. 자, 재물이란 놈은 너무 왕하면은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거를 내가 관리 통제하고 지지를 못하게 되면 재물에 끌려가는 거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데 이 무토가 무진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 힘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재물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재물을 취하는 어떤 사업적인 일을 해도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 보여. 하지만 좀 더 고급적인 재물, 저 재물을 고급적으로 내가 취하려고 하면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전문적인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 내공이 갖춰지는 게 좋고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 기인들을 내 후원자로 만드는 게 좋죠. 자,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저 재물이 훨씬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자, 이상과 같이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무토가 내년 2021년 신축년에는 그럼 과연 어떤 일,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기인의 어떤 자존심, 경쟁심, 승부욕 들어왔어요. 예, 누군가 함께 해서, 기인과 함께 나는 내 액션을 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내는 일을 좀 저지르는 해거든요. 무토는 나는 누가 뭘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일을 저지르겠다. 결과에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는 관계없이 나는 내일 해보겠다는 심리 강하거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닌 기인과 함께 이렇게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년에 굉장히 주체 주관이 강해져 고집이 세워지면서 my way를 고집하겠어 보니까. 자, 그렇게 가는 거는 좋습니다. 하시는 거는 말길일 수 없겠는데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짜셔야 되고 또한 성공과 실패를 할 수 있는지 미리 그 결과까지도 예측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더욱 더 그래.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힘이 딸리거든요. 잘못하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재주 부리고 돈은 엄청님이 가지고 결과는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뗀 놈이 나가지고 간다. 중국 놈이죠. 이런 속담이 있는데 농담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자, 내년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내년에 문서운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잡는 게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문서는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남녀공이 이제 육신적으로 주의를 상했는데, 남녀공이 모친의 건강 내지 모친의 운이 좀 막히는 해이거든요. 지체되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남녀 공이 아래 사람의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히고 건강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무토도 내년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진년 기토로 태어나신 분은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자, 기토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땅 중에서도 대지, 만사 만물을 포용하는 넓고 넓은 대지,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진 대지, 어머니는 만사 만물을 포용하죠, 이제 수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기토는 굉장히 희생 봉사정신도 많고, 또한 또 믿음이 있고 근면하고 성실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고 사람이 신중하고 이런 면을 가지고 있죠, 그지? 속이 깊다고 볼 수도 있고, 그지? 이런 식인데, 마찬가지 저 무토도 속이 너무 깊어가지고 어떤 애정 관계에서 어떤 감정 표현 이런 건 좀 약할 수도 있죠. 예, 그쪽은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는데, 자, 어지간 속은 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기토도 너무 희생 봉사를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겨울에 가을에 태어나면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은 본인을 챙기셔야 됩니다. 자, 저랑 기토가 이제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게 한번 기토가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본인의 근본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좋아요. 예, 베이스가. 자,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승부욕 내지 경쟁심도 뛰어나거든요. 예, 그런 쪽에 상당히 어떤 기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경쟁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냥 저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경쟁심 승부욕이 강한 만큼 내가 힘이 있고 강하면 내가 상대를 이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대한테 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경쟁이 심한 이런 쪽,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죠, 그죠? 내가 어떤 큰 경쟁 사회에서, 경쟁에서 내가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강하고, 또 하지만 자기의 그게 경쟁자 내지 어떤 그게 되게 뿌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체성도 강하고 주관도 강하고 이런 고집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기본 베이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튼튼하게 주어졌거든요. 자, 저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저걸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끼나 재능, 기술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태어난 월일시의 관계가 봐야 될 거죠. 그쪽으로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기토는 무진에 태어나면 이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무진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양력,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지거든요. 자, 관운과 직장, 명예, 권력과 같은 인연이 잘 주어지는 건 좋은데, 이 관이나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주인공에 대해서 쓰는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애속 종속이 되어가지고 내가 피고용인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자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남자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이 남편의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냐를, 이 관건은 공부에 라이센스 학문에 있습니다. 공부를 추구라고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 내공이 갖추어지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관의 권력을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안 그러면 내가 관에 애속되고 종속되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복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저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면 남편 복이 있는 것이고, 갖추어지지 못하면은 남편 복이 떨어지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기토가 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그 기인을 후원자로 주셔야 된다. 기인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죠. 동서양의 위대한 책 속에 위대한 기인들이 많은데 그 기인들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 관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쓸 수 있고, 여자분은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인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야 되면 공부운, 학벌은, 라이센스, 자격은 일단 내공이 조져. 일단 학문이 조져기 때문에 자격이 조졌죠. 이제. 일단 공부와 관련된 인이 잘 조졌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공도 있고 실력도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연애에 주어진 어떤 본인의 주체, 주관하고 같이 잘 어울려가지고 내공도 있고, 기초도 튼튼한 이런 참 되겠죠. 그냥 실력을 갖춘. 자, 이 실력을 이제 어디다가 쓸 것이냐. 이 내공을, 자격을 어디다 쓸 것이냐. 자, 그거를 가지고 어떤 관을 가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 쪽으로 가면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떤 내 재능의 끼나 재능, 내지 기술 쪽으로 가면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등등. 그거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는 태어난 월 일시에 그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금상첨화입니다. 자, 그렇지 못한 사용처가 좀 시원찮으면 안에 들은 거는 많은데 쓸 데가 없으면은 약간은 단순 어떤 이론가 내지 어떤 상상가, 망상가 이런 쪽에 갈 수도 있거든. 아니면 고급 백수가 되기도 합니다. 고급 백수 되면 안 되겠죠, 그지?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잘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역시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기인은 위대한 책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죠?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자, 재능, 재주. 한마디로 나는 내가 호기심이 많고, 그런 쪽으로 내가 내 능력을 표현 좀 살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 My way. 이런 식이 강하거든요. 프리랜서적인 성향도 강하네요. 연애에 주어진 주체성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내 주관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떤 갈등 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고, 그런 쪽인데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는 게 좋아요. 내 능력도 펴고 남편도 잘 요리를 하시는 게 좋죠. 그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남자도. 일단은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능력자인데, 기본적으로, 무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베이스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 재능은 아주 좀 수준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게 더 수준이 높으려고 그러면은, 공부, 자기 라이센스, 실력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아주 고급적인 재능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능력자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가을이 아니고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쪽으로 감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론보다는 현실, 통박이 빠르고, 굉장히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재물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본인이 관리 통제하고 치해야 되는데, 이 무진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저 재물을, 본인이, 거느릴 수 있겠어요. 본인이 관리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사업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은 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역시. 공부, 라이센스, 자기 학벌, 실력이 갖추어지면은 저 재물을 굉장히 고급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쪽이 좀 필요하기는 하네요. 특히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희생봉사를 남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본인이 내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쭉라 공부하시는 게 좋고,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죠.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기인의 후원자를 모시면은 여러분이
그러면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네, 그렇네요. 자,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은 사업가적인 마인드도 가지는데 사업을 하셔도 좋고, 만약 직장을 가게 되면은 직장에서는 재물과 물질을 다루는 쪽이 좋습니다. 회계라든지, 뭐 재정 분야라든지, 금융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이 좋아 보이네요. 자, 이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기토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일, 어떤 상황이 되느냐,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 볼까요? 기토가 신축년이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쪽으로 깊이 빠져드네요. 전문적 계통, 기술 계통 이런 쪽으로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심도 좀 강하네요. 무진년에 주어진 주체와 주관을 가지고 나는 내 일을 한번 해오겠다 밀어붙이는데 밀어붙여도 될 것 같아요. 힘이 어느 정도 받쳐줬거든요. 하지만 가을에 태어나신 분은 조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힘이 좀 딸리거든요. 잘못하면 남 좋은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다 앞을 내다보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었는데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밀어붙여도 관계없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겠어요. 일단은 내년에 기토는 나의 길을 한번 가보겠다. 특히 그것도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심지어는 직장 때려치우고 직장 생활을 할 분도 계시겠다. 그만두고 내 길을 하겠다고 나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펼쳐보겠다고 이렇게 발동이 걸리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예, 발동이 걸려서 하시는 건 좋은데 역시 가을 겨울생은 조금은 주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주의할 상이 나야 변인 관계없고, 남녀 공이 아래 사람에 대한 어떤 약간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히기도 하네요. 자녀의 건강 좀 챙기셔야 되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장모님이나 할머니의 건강 이쪽에 운이 좀 막히니까 그쪽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장기는 해거든. 본인의 건강 내지 이런 쪽은 활동도 좀 묶이는 해니까 조금은 그쪽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기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기토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쇠, 금속 내지 바위를 상징하거든요. 다소 거칠고 강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실제로 강인하면서 약간 터프한, 그리고 스케일이 좀 크기도 합니다. 이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사주가 잘 갖추어지면 공직계통에 나가는 경우에 무관이나 무관계통, 그러니까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좀 센 직업 이런 쪽으로 잘 풀리는 케이스도 있고, 내지 극한 직업, 인내심을 하는 직업 이런 쪽도 잘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 쪽이 잘 맞기도 하죠. 약간 기운이 강하다, 강직하다 보면 강직. 그러니까 실제로 강직하고 의리, 정의 이런 쪽을 찾기도 하죠. 그죠? 예. 의리하면 김보성. 자, 의리를 찾는 것도 좋은데 항상 실리를 챙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한 경금의 속성의 경금이 이제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기본적으로 학문운이 주어지는데요. 자, 이 학문은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감정이 가는 학문이거든요. 현대는 어떤 기술계통 쪽의 학문이기도 하고 이과계통이지. 또 순수한 문과계통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주구조에 따라서. 순수 인문학 쪽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종교 등등 이런 쪽. 순수 인문학 이런 쪽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좌우지간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쪽에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실력이 갖춰지는 그런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문이 주어졌다는 좋은 이야기죠, 그죠? 네. 그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약간 약점도 있는데요. 어떤 식복이 좀 떨어지는 이런 일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식복이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조상 쪽 내지 부모 쪽까지 내려오면서 어떤 식복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부모 환경이라는 이런 쪽에 내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 본인은 또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공부를 해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데 어릴 때 환경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저러한 경금이 또 태어난 계절별 무진년,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재물, 물질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지거든요. 그냥 그쪽으로 감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각, 물질에 대한 감각, 현실주의자이죠. 이론보다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론적인 것도 갖춰졌네요. 예. 그래서 물질과 재물 쪽에 감각이 있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쪽도 될 수 있고. 있는데, 이 재물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질 수가 없는데, 무진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은 감당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어요, 보니까. 예. 자, 하지만 그래도 이 재물을 물질을 다루는 쪽 사업을 할 때는 조금은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잘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시도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건데, 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물질을 다루는 쪽, 그러니까 재정이나 회계라든지 물질을 다루는 쪽 내지 어떤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이 좋거든요. 안 가면 금융계통 쪽, 이런 쪽이지. 경금이 조금 기본적으로 사업가적인 본래 마인드, 약간, 힘이 세기 때문에, 저 재물을 내가 취하려고 달라들기도 하겠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연애에 주어진 머리, 공부, 학문, 저거를 가지고 아주, 재물을 추구하는 이쪽으로 가도 좋겠어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재물, 이쪽으로 가면 좋겠네, 보니까. 자, 다음은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쪽으로 인연이 되는 건 좋은데 이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쓰고 말 것인지가 중요하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금은 여름에 태어나서 무진년에 공무원 학문과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관으로 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으로 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난 남편 만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예, 관계가 유정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참, 무진하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태어난 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스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네요. 다음은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야 되면은, 같은 금의 성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해, 근원이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베이스가 튼튼하게 주어진 데다가 연에서 주어진 공부는 학문도 배가 돼 가지고 내공은 아주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저 내공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관이 있으면 관으로 갈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 쪽으로 갈 것이고, 재능이나 끼를 발휘하는 쪽에 있으면, 기술을 발휘하는 쪽에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지? 그쪽이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그거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 봐야 되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히 이론가, 상상가, 망상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고급 백수도 될 수 있겠네요. 또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를 쓰는 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몸과 마음이 기초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입니다. 예. 본인의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 호기심 있는 쪽으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심리가 강한데, 예, 연에서 주진 공무원, 똑똑한 저런 거하고 같이 이론적인 거 어울려가지고, 아주 잘 맞겠어요. 예. 아주 전문적 계통으로 잘 풀릴 가능성이 많아요.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 인풋과 아웃풋이 잘 갖춰지다 보시면 되겠네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전문직 계통에서 내 뜻과 능력을 펴겠네요. 나는 능력이 있다 때문에 내 길로 가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네요. 여자분도 내 능력대로 사겠다는 심리가 강해서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려는 심리가 약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갈등이 좀 조성될 수도 있는데 이 경금은 무진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잘 조절을 하겠어 보니까
그래서 본인의 능력도 잘 펴고 남편도 잘 요리하고 금상첨화가 될 수도 있겠네 보니까요. 네. 아주 자기 가치진 능력자라 볼 수 있겠다 보니까요. 자, 이러한 경금,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러한 경금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운이 들어오나 한번 볼까요? 신축년 운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인의 문서가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살아가는 집의 문서를 잡아주기도 좋고 어떤 사업장의 문서도 좋고 다 좋네요. 또한 어떤 시험문도 좋고 또 어떤 기인의 어떤 정보 소식도 이런 거 좋고 내년에 그것도 함께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이런 적이 좋거든요. 내년에는 승부욕도 일어나는 해거든요. 네, 내년은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 정보적인 측면, 소식적인 측면 이런 쪽에 내지 어떤 문서적인 측면 이런 쪽이 다 좋네. 시험문도 좋고 이 사람 인덕운도 있고 그지? 자, 이런 쪽은 좋은데 자 그래도 육신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볼까요? 주의사항은 내년에 관운 직장운은 좀 막히거든요. 직장에서는 조금 지체되는 운입니다. 그거는 좀 감수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직장에서 한 해 휴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이나 남편의 운이 조금 지체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 운이 조금 지체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한 기존 문서운은 막 묶이는 해거든요. 그래서 기존 문서가 묶이는데 되게 기인의 형태에서 묶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자, 그 정도로 육신관계는 조금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금도 내년에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를 상징하고 또한 보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 잘났죠, 그지? 보석이니까 굉장히 잘생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보석이니까 그죠? 그리고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고 다소 냉정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이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되겠죠, 그죠? 자, 저러한 신금도 역시 금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인하고 강직한 면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의리와 정의를 중요시이고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신금이 이제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정보가 좋을까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문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똑똑한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학문을 해가 똑똑했죠. 그래서 학문에 매진해서 옛날 같으면 벼슬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학자지, 학자. 학자적인 어떤 그런 정보가 잘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서 상당히 똑똑한, 내면적으로 똑똑한, 내공이 갖추어진 똑똑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저러한 학문을 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는 태어난 월일시에 관이 나와 있으면 관으로 갈 것이고,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추구할 것이요. 안 그러면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는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거는 진짜 상을 봐야 될 것 같고, 저 공부는 끝까지 본인이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금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무진년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이론보다는. 그런데 이거는 이론도 잘 주어졌잖아요. 연애에서 이론도 주어지고 현실도 밝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똑똑하겠네요. 쉽게 말해서 사업가적인 마인드 이런 쪽도 굉장히 사람이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건면한 이런 쪽도 있거든요. 자, 이 재물은 내가 취할 것이니 말 것이냐는 내가 힘이 있으면 취하고 안 그러면 못 취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연에서 저런 어떤 라이센스 전문 자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재물은 본인이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약간 고급 재물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쓰는 재물, 전문 자격이 갖춰진 재물 이쪽을 쓸 수 있겠죠. 자, 본인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 가진 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직장생활 하게 되면 재정, 회계 분야 이런 쪽이라든지 어떤 금융계통 분야나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 쪽이라든지 어떤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에 직장생활 하면 아주 잘하겠죠. 아주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그런 인연이 잘 주어지거든요. 예, 권력이나 명예, 직장 이런 거는 주어지는 건 좋은데 자, 이 권력이 내 주인공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안 그러면 애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가는 상황이 있는지 또한 이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자, 좋은 남편 만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안 그러면 남편의 스트레스가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관건은 무진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이 관하고 잘 조화가 잘 되게 되면은 관으로 그러니까 관의 아주 주인공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자분은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네. 현모양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네, 물론 본인 관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를 잘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자, 다음은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뿌리가 튼튼하고 근원이 튼튼하죠. 그죠?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거가 어울려가지고 연에서 기본적으로 학문을 해가지고 내공도 좋아지죠. 이렇게 되면 내공이 튼튼한 겁니다. 몸과 마음과 내공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가지고 쉽게 말해 이론은 다 갖춰지죠. 자격은 갖춰지죠. 그죠? 자, 이 자격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론가인데 뭘 할 것이냐. 자, 재물을 구하면 재물을 구할 것이고, 관을 구하면 관을 구할 것이고, 예체능 분야의 기능이나 어떤 끼나 어떤 재능 내지 어떤 기술 쪽으로 가면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거는 태어난 일굴에서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사용처가 잘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약간 단순 이론가 내지 망상가, 꿈을 먹고 사는 사람 내지 약간 고급 백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심리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는 무진년에 태어나가지고 저 어떤 공부, 전문 자격 내지 어떤 이론이 갖추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전문 지식을 갖춘 능력자, 재능꾼 이렇게 재능꾼이라면 능력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심지어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분은 일반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성향이 좀 강하죠. 하지만 잘 요리를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능력대로 살면서도 남편도 잘 요리해서 쉽게 말해서 절제된 능력과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이런 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함부로 이렇게 천방지축하는 능력이 아니고 대인관계도 아니죠. 그죠? 네. 조화가 잘 되는 어떤 그런 능력자네요. 네, 그렇다고 보겠네요. 실력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능력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신금의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신금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어떤 일이 있느냐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많아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떤 꿈이 떠오르고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넷발상의 아이디어 이런 쪽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네, 자, 그쪽이 떠오르는 건 좋습니다. 예, 그것을 그러니까 꿈과 이상을 먹고 사는 쪽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학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뭐 예능 이런 쪽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쪽 좋고 또한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쪽, 그러니까 넌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다 좋아요. 넌픽션이 돈이 되는 쪽 이런 쪽은 좋은데 이제 실제로 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좋은데 넌픽션은 조금 곤란해요. 현실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내년에 저 문서운 이런 게 들어오는데 저 문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약간 사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떤 귀에 속이던 정보라든지 소식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농담 삼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도 있어요. 자, 내년에 공부도 있는데 인생 공부라든지 뭐 철학 공부라든지 뭐 인생 진리 공부 이런 것도 좋은데 사상 공부 이런 건 좋은데 약간 종교적인 쪽도 좀
공부도 있는데 종교도 잘못하면 약간 사이비 종교에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에 솔깃하다고 여러분들이 그게 내 귀에 솔깃하고 내 입에 달콤하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 꿈과 희망과 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관계없고 이제 요새 픽션이 돈이 되는 쪽도 많이 있죠, 그죠? 예. 신금은 내년에 그런 게 있고 육신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병관이니까 관계없고 네, 편인이 관계없고 네. 예, 큰 관계 없는 형제간의 운만 좀 막히는 쪽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신금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신금도 내년에는 한 해를 슬기롭게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우리가 자연상에서 물 중에서도 큰 대해, 큰 바다, 강 뭐 이런 쪽에 대수, 대호 뭐 이런 식인데요. 자, 이제 임수는 기본적으로 임수도 속이 깊고 묵직하죠. 예. 하지만 저 임수는 무토하고 좀 다르게 실제로 속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약간 플렉시블하죠. 감정도 풍부하고 그래서 감정이 때로는 격하게 동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한 저 임수는 굉장히 지적이고 지혜를 스럽거든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자, 저러한 임수가 이제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근원이 주어지는데 저거는 열려야 좋은데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이쪽이 주어지는데 이게 좀 강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관계통이라고 그러던 우리가 좀 센 직업이거든요. 저게 이제 잘 풀리면은 무관계통, 군인, 경찰, 검찰 쪽이고 안 그러면 센 직업, 내지 어떤 거친 직업, 인내심을 강하게 필요로 하는 직업 이런 쪽이거든요. 또한 저게 내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어떤 관이기도 하거든요. 스트레스. 자, 저거를 내가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는데 큰 관을 쥐고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저게 스트레스 저 관을 내가 감당이 안 되면은 좀 힘듭니다. 상당히 내가 힘든 어떤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양면성이 주어졌어요. 내가 저것을 극복을 하면은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큰 관을 질 수도 있지만은 극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초년운이 그죠?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핵심은 사실 공부에 달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임수가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학벌, 자격 이런 게 잘 갖춰지면 좋습니다. 물론 태어난 계절별로 좀 다른데 일단은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고요. 기인은 유명하신 동생의 책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임수가 무진년에 태어나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속성이니까 임수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무진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달인데, 기본적으로, 재능, 능력자입니다. 라이센스, 본인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내 능력을 펼쳐보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게, 좋은데, 자, 그래서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보니까. 좋은데, 문제는 연애에서 오는 강한 어떤 압박하고, 약 부딪히는 게 되거든, 부딪히는데, 자, 저거를 극복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재능 능력자이면서, 갈등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방황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연애에서 주어진 저 강한 힘을 내가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극복하는 과정이 좀 힘들 수도 있겠어 보니까 힘든데 그래서 한편으로 좌우지간 저거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큰 인물이 되면 내 능력을 발휘해가 잘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은 상당히 힘들 가능성도 있고 있네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능력대로 살아가던 심리가 강해서 남편하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다고 보거든요.
역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쪽은 죽으라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이나 학벌이 잘 갖춰져 내공이 갖추어지면은 잘 조화가 되어 가지고 저 연에서 저기 큰 관, 살, 저 힘도 내가 극복을 하게 되고 내 내공도 있고 내 능력도 펴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겠네요. 자, 일단은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내 능력으로 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저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름의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은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자, 물질 재물과 관련된 주어졌는데 그 현실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이론보다는 책 보면 알죠. 통박이 빠르고 사업가적인 마인드, 사업가적인 어떤 자질도 가지고 있죠. 그죠? 하지만 저게 무진년에 태어나가 임수가 힘이 약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재물에 잘못 끌려가게 되고 재물 따라 삼칠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속성속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것을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금은 사업이나 본인 일을 하시는 건 조금은 힘들어 보이네요. 더더욱이나 물론 태어난 일이나 월에서 힘이 받쳐주면 좋은데 물론 이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센스 증 학벌, 내공이 갖추어지면은 저 재물을 그나마 내가 조금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쓸 수가 있긴 있겠어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돈을 다루는 일, 물질을 다루는 일은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조직이나 사람을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융계통 이런 쪽이 좋거든요. 자, 일을 잘하는 일은 일꾼이죠. 그죠? 사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사업을 하면 속성속표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을, 그거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질 상황도 벌어지니까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공부는 라이센스는 학문은 학벌은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전문 자격을 갖춘 어떤 학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애에 주어진 저 관하고 잘 어울리고 조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관, 그것도 무관계통으로.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있는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또 여자분도 죽으라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저 남편이 전남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그 현모양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본인이 관을 하게 되면 관도 잘 될 수 있겠고, 그죠?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잘 하실 것 같아 보니까 해가지고 그쪽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은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에 태어나면 본인의 근은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자, 이렇게 되면 연에서 주어진 저 관을 내가 어느 정도 감당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저 관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저 뿌리가 튼튼하니까 내가 뭐 그걸 가지고 관 쪽으로 가도 되고, 재물 쪽으로 가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예체능이나 끼나 재능, 기술을 발휘하는 쪽으로 가도 되겠는데, 일단 아마 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일단은 근원이 뿌리가 튼튼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임수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로 죽으라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동서양의 책 속에서 기인을 후원자로 많이 만나시는 게 좋겠네요. 그게 관건입니다. 여자분 같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잘 만나야 내가 남편 스트레스 안 받게 되거든요. 자, 임수가 내년에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 운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임수는 내년에는 어떤 반듯한 문서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서는 집 문서도 되고, 내가 거쳐갈 집 문서, 어떤 사업의 문서, 이런 것도 되고, 또한 내년은 시험운도 좋거든요. 시험운, 어떤 좋은 소식, 이런 쪽 운도 있고, 기인의 도움을 받는 운도 있어요. 보니까 내년에는. 그와 어울려가지고, 직장, 직업, 명예, 권력도 좋은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의 승진 운도 있고,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좋은 직장을 구하는 이런, 내년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요. 그런 쪽은 다 좋네, 보니까.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어떤 좋은 소식도 있고,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로 인한 좋은 소식 내지 어떤 그런 쪽도 있거든요. 자, 그런 좋은데 육신상은 또 주의할 사항도 있거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이나 처의 운이 조금 막히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금의 유통 흐름이 좀 막히기도 하네요. 여자분도 배우자, 남편의 운이 조금 건강이 좀 막히고 활동이 좀 막히는 해이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운 이런 건 다 좋은데 이제 그쪽은 또 부분적으로 막히는 운도 있거든 보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상 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임수 태어나신 분도 내년에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 물, 임수가 큰 바다나 강을 상징한다면 저 개수는 겨울물, 운물물, 한마디로 생명수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생명수, 동식물이 먹고 마시는 생명수죠. 또 빗물. 자, 빗물이 꼭 생명수죠. 그죠? 이 세상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만사만물이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심지어는 무생물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굉장히 유용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한영반죠. 또 할 일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희생봉사를 많이 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특히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요. 남일 희생봉사만 한다니까. 내 밥그릇 아닙니다. 자, 희생봉사도 좋지만 내가 있고 난 이후에 희생봉사입니다.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을 수성한 이후에 남 일을 하셔야 되니까 특히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 개수가 이제 무진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어떤 관운이 조진해요. 반듯한 관운. 쉽게 말해서 사람이 반듯하고 모범생이죠. 그죠? 예. 쉽게 말해서 옛날로 말하면은 그냥 벼슬 이런 쪽에 관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공무원 쪽 사람이 정확하고 정직하고 반듯한 쪽이죠. 융통성은 좀 떨어지고 굉장히 보수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식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저러한 성향, 저러한 재능이 조상과 관련된 어떤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잘 주어졌으니까 저 관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굉장히 안정되게 잘 살 수 있겠죠.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일찍 이성운이 들어왔어요. 반듯한 이성이. 그래서 저기 첫사랑 이성이 빨리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저 첫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저거를 깨지 않고 가져가면 좋겠네요. 예. 근데 중간에서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무정하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슴 아프겠죠. 그죠? 자, 저러한 속성, 특성을 가진 연애의 어떤 정보가 주어지는데,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저 개수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무진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번 능력, 끼, 재능,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내 길을 가겠다,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프리랜서적인 심리도 강한데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면서 살는 심리가 약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좀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무진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반듯한 남자 인연을 일찍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태어난 계절에서 저거를 거부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참 잠깐 왔다가 가는 인연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네. 본인의 능력대로 본인의 마이웨이 길을 가는데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조화를 이루는 길은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을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화가 잘 되거든요. 내 능력을 펴면서도 나는 남편을 잘 요리하는 쪽이죠. 그죠? 공부, 라이센스. 특히나 기인을 많이 만나시면 좋겠네요.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위대한 기인들이 많죠. 그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잘 받들어 모시면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쪽이겠죠. 그죠? 현실에 받고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론보다는 통빨이 빠르죠. 그러니까 사업가적인 마인드와 자질을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감각과 운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재물이 이 사주는 보면 약간 속성속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재물에 대한 감각은 좋은데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일어나면은 내가 힘이 없어 그걸 지지를 못하고 결국은 스트레스를 따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거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내 기운이 받침이 되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데 직장생활을 하시더라도 돈과 물질을 다루는 쪽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금융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이런 쪽에 직장생활 하시면 좋아요. 예, 아주 직장은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으면 참 좋죠. 그죠?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요. 자,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저 재물을 고급스럽게 쓰려고 그러면은 저 관을 제대로 내가 쓰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셔야 되고,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잘 모셔야 된다. 기인은 책 속에 있다고 그랬죠? 다음은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운, 자기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내공이 이제 주어졌죠. 그죠? 자, 이제 내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 연예인은 저 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직 계통을 가가지고 굉장히 안정된 관직 내지 안정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안정된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관건은 공부입니다. 공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을 갖추셔야 되고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그 기인을 내 후원자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 기인은 책 속에 있습니다.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하신 기인분들이 많죠. 그분들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실력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겨울에 태어나면 내 근원의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근원이 튼튼하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저 재물을, 저 관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된 직장, 직업을 내가 가지고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저걸 깨지만 하면 잘 되겠네요. 본인의 기본,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저 관을 충분히, 본인이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여자분 같은 경우도 첫사랑과 끝까지 잘 갈 수도 있겠네요. 가을에 태어난 분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상 개수의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개수가 내년에 신축년 운세, 내년에 신축년의 정보는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아이디어가 풍부해지고 망상이 풍부해지고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해거든요. 상상력.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상력을 먹고 사는 쪽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좋아요. 요즘은 픽션이 돈이 되는 쪽도 많죠. 그죠? 픽션이 돈이 되는 쪽은 뭐 문학, 예술 내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먹고 사는 쪽, 이런 쪽은 다 픽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야, 그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쪽은 문제가 없는데 현실을 먹고 사는 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내년에 문서운도 들어오는데 이 문서는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떤 소식, 귀에 속이는 소식, 정보, 입에 달콤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은 다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사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농담 삼아 보이시피싱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또 공부도 들어오는데 인생 공부 내지 철학 공부, 어떤 이런 심리 공부, 종교 공부 이런 쪽이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특히 종교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사이비 종교, 사이비 다단계 이런 쪽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음 직장 이런 것도 약간 스트레스거든요. 예. 물론 무진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게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가을에, 가을, 겨울, 뭐, 관계없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좋고, 넌 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조심하시라. 이렇게 되네요. 다음은 개수가 내년에 육친관계, 내년에 개수가 큰 돈이 한번 잠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문서운도 안 좋거든요. 문서 작업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아주 그게 문서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다음은 육친관계 주의할 사항은 부친의 건강에 부친의 운이 좀 막히니까 미리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관계 없고, 네. 모친도 마찬가지네요. 내년에 개수로 태어나시면 부모 운이 다 조금 별로네요. 건강 특히 챙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상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개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내년 신수 중에서 88년생 무진생 용띠에 대해서 내년 운세와 본인의 띠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적선입니다. 적선지가의 필류유경, 적선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에게 반드시 경사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